이봉의 독서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여행의 이봉입니다. 책은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한 그루 책이 미래를 결정하고, 책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꿈을 키웁니다. 독서는 생각을 기르고 안목을 넓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와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책 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든 지혜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유홍전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박인희의 봄이 오는 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산 너머 좁은 노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길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바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봄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음이 감기려네.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노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길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감기려네.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노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길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길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나주 평야의 넓은 들 저편으로 완만한 산등성이의 여린 곡선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들판은 넓고 평평한데도 산은 가깝게 다가오니 참으로 이상스럽습니다. 나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마치 길게 엎드려 누운 사람의 등허리 곡선처럼 느슨하면서도 완급과 강약이 있는 리듬을 느낍니다. 말끝을 당기며 잉 소리를 내는 남도 사투리의 여운과도 같고, 부성진 육자배기에 끈깃들 이어지는 가락 같기도 느껴집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느끼는 법입니다. 그 경험의 폭은 반드시 지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각적인 경험, 삶의 체험 모두를 말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월출산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완만한 곡선의 산등성이 끊기듯 이어지더니 너른 들판에 어떻게 저런 골산이 첩첩히 쌓여 바닥부터 송두리째 몸을 내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신령스럽기도 하고 조형적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회화적입니다. 계절에 따라, 시각에 따라, 보는 방향에 따라 월출산의 느낌과 아름다움이 다르기 마련이지만은 겨울날 산봉우리에 하얀 눈이 덮여 있을 때, 아침 햇살이 역광을 비출 때, 그리고 저녁 낮을 옅은 안개가 봉우리 사이로 비치면서 마치 수묵산수와의 번지기 효과처럼 공간이 살아날 때는 그것 자체가 완벽한 풍경화입니다. 월출산의 대표적인 철집 도갑사의 정취는 아침나절 사냥가가 거칠 때 가장 아름답다고 기억합니다. 매표소에서 돌담을 끼고 계곡을 조금 가다 보면은 비스듬히 출입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해탈문은 국보 제50호로 일찍부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월출선이 나온 불세출의 인물 도선국사를 말하지 않는다면 여기를 다녀온 의미가 반감됩니다. 그리고 영암 월출산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인물, 백제 왕인박사의 유어지가 도갑사 남쪽 성기동에 있는데 한번 가볼 만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5MHz로 방송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화의 나비소녀입니다. 여행이건 답사건
집을 떠난 사람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어디 가서 잘 것인가? 그 다음 문제는 뭘 먹을까입니다. 그러나 이왕 맛있는 향토식을 맛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큰 기대가 됩니다. 안동에는 향토식이 따로 있어서 그것이 이 지역 답사에 한 차례 먹을거리가 됩니다. 법웅동 임천각에서 굴다리로 철쭉을 빠져나오면 바로 눈앞에 안동댐 보조댐이 나타나고 댐 건너 산자로 그르는 민속박물관, 민속경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안동댐으로 숨을 들 운명에 있던 건물 중 예안의 선성현 객사, 월영대, 석빙고 같은 준수한 건물들을 옮겨놓았고 까치구멍집, 도트마리집, 통나무집 같은 안동지방의 민가들에서 안동의 향토 음식을 팔고 있어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 안동의 명소로 가장 알려진 것은 하위마을입니다. 실제로 하위의 풍산유씨 동성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민속촌입니다. 그러나 하위의 답사적 가치는 어떤 면에서는 하위마을보다는 풍산 들판의 꽃묘라고도 불리는 화산 뒤편 병산서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산서원은 1572년에 서해 유성룡이 풍산 읍내에 있던 풍산유씨 교육기관인 풍산서당을 이곳 병산으로 옮겨 지은 것입니다. 이후 1624년 정경세를 비롯한 서해의 제자들이 유성룡을 모신 존덕사를 지었고 1629년에는 서해의 셋째 아들인 수암 유진을 배양하였으며 1863년엔 병산서원이란 사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도 건재했던 조선시대 5대 서원의 하나였습니다. 병산서원은 그런 인문적, 역사적 의의 말고 미술사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원 건축이자 한국 건축사의 백미입니다. 병산서원은 건축 그 자체로도 최고이고 자연환경과 어울림에서도 최고이며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는 유물의 건강 상태도 최고이고 거기에 다다르는 진입로의 아름다움도 최고입니다. 병산서원이 낙동강 백사장과 병산을 마주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이 병산서원의 정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끌어들이는 건축적 장치를 해야 자연 공간이 건축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마루대입니다. 여기서 윤승희의 제비처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언덕에 올라보면 지저귀는 즐거운 노래소리. 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 그러나 다시는 소식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오지 않는 님이여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오지 않는 님이여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영주 부석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집입니다. 그러나 아름답다는 형용사로는 부석사의 장쾌함을 담아내지 못하며 장쾌하다는 표현으로는 정연한 자태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부석사는 오직 한마디 위대한 건축이라고 부를 때만 그 온당한 가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부석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량수년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이라서가 아니며 그것이 국보 제18호라서도 아닙니다. 부석사의 아름다움은 모든 길과 집과 자연이 이 무량sun을 위해서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는 절묘한 구조와 장대한 스케일에 있습니다.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법성계에서 말한 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조화하여 두 모습으로 나눔이 없고 하나가 것 모두요 모두가 하나가 됨이라는 원용의 경지를 보여주는 가람배치가 부석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석사는 곧 저 오묘하고 장엄한 화엄세계 이미지를 건축이라는 시각매체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이미지와 이미지의 만남이며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의 대화일 것입니다. 부석사는 백두대간이 두 줄기로 나뉘어 각각 제 갈 길로 떠나는 양백지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 봉황산 중턱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닌 지리적 풍수적 의미는 그것으로서 암시되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발길이 닿기 쉽지 않는 국토의 오지라는 사실에서 사상사적, 역사적 의미도 간추됩니다. 여기서 이은하의 번표를 듣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봄빛 속에 떠난 사람 봄빛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인간이 자연계의 어떤 동물과도 다른 점은 자연을 개조하여 살아가면서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는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문화는 무형유산으로 전하고 물질문화는 유형유산으로 남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이 남긴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종묘, 거기에서 행해지는 종묘 제례는 유형, 무형 모두에서 왕조 문화를 대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종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형유산 중의 하나이고 종묘 제례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적 시각으로 볼 때도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임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제왕과 왕비들의 혼을 모신 사당입니다. 궁궐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라면 종묘는 죽음의 공간이자 영혼을 위한 공간입니다. 일종의 신전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은 제각기 어떤 형태로든 고유한 신전을 갖고 있고 그 신전들은 한결같이 성스러운 건축적 표현입니다. 종묘는 문화유산의 보편성, 전통성과 현대성, 민족성과 국제성 모두에서 조선왕조를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입니다. 국제적인 그 가치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묘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식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희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박자란의 산 너머 남천엔을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상우, 진행의 이희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전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아,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미리 익은 5월이면 버리네 음색. 어느 것 한 가진 듯 싫어 안 오니. 남촌서 남부